이번 부양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2,000 현금 지급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영국발 승객 제한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공항 등 도착지에 경찰 및 공무원을 배치하고 위반 시 $1,000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약 5만 명의 주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개시했으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 백신 약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는 총 2억 명분으로 6월까지 목표치인 2억 6천만 명 분량에 근접한 것입니다. 퀸스 공화당원 수십 명이 뉴욕시 퀸스 소재 한 레스토랑에서 집단 댄스 파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 조작 논란에 휘말렸던 투표기 업체가 트럼프 캠프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의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요구대로 $2,000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의회가 통과시킨 $9천억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 규모를 $600에서 $2,000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600씩을 지급하는데 성인에 대한 지급액을 3배 수준인 $2,000로 늘리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양당이 증통 끝에 합의한 정책인 만큼 순조롭게 발효될 것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은 줄곧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싶어 하는지 말하기를 거부해왔다고 밝히며 마침내 대통령이 $2,000에 동의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원내 상정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현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별도 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민주당이야말로 더 큰 규모의 지원금을 원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의회는 어제 약 $8,920억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과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엮어서 처리했습니다.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영국에서 온 모든 여행자들의 2주 자가 격리를 감시하고 어길 경우 $1,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외국인 여행자, 특히 영국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영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의 가정과 호텔에 경찰을 파견해 이들이 격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는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을 만나 도착 시 양식을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감시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명령은 뉴욕시 밖을 여행한 후 뉴욕시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가 검역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주정부와 항만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자가 제출한 양식은 주에 넘겨지고 검역을 시행하기 위해 다시 시로 보내지며 시장실 여행부서에서 개인을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이미 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따라 보건당국이 영국발 승객에 대한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영국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내 코로나19 유전자 분석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확진 사례 1,700만 건 가운데 약 5만 1,000건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며 영국과 미국 사이 지속적인 여행과 현재 영국 내 높은 변이 확산률이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발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입국자들에 대한 사전 검사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은 런던 등 남동부 일대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20일부터 사실상 지역 봉쇄인 4단계 긴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50개국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뉴욕 주민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뉴저지주에서 약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고위험군으로 꼽혔던 요양시설에서도 백신 접종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가 끝나는 다음 주말까지 뉴욕주 전역에 총 93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뉴욕 주민은 약 5만 명에 달하며 뉴욕시의 경우 2만 2,369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부터 시작된 뉴욕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1일부터 주 전역의 코로나19 요양원 618곳에 환자 및 직원에게도 시작됐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21일부터 요양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뉴저지주의 경우 접종이 지연돼 28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2가지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무료 배포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배포 캠페인은 뉴욕시형 아파트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취약지역 27곳에 대한 백신 공급과 200여 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소수계,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펼치게 됩니다. 16개 언어로 실시되는 백신 홍보 캠페인은 이번 주부터 소셜미디어, 전철 등 디지털 배너에 게재되며 내년 1월부터 TV,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입니다. 어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9,716명으로 감염률 5.89%, 사망자는 139명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하루 확진자는 4,686명,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해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이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구입할 것이며 파이자는 최소 7천만 회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제공하고 7월 말까지 1억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계약 비용은 19억 5천만 달러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파이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총 4억 회분으로 2차례씩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파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이 맞을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의 미국인은 총 2억 6천만 명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가 구매로 우리가 2021년 6월까지 원하는 미국인 모두에게 접종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따르면 21일까지 미국인 6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공화당원 수십여 명이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무시하고 집단 댄스 파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공화당원 수십여 명이 퀸스 지역 릴로넥에 있는 레스토랑 1박고에서 집단 댄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2020 트럼프 캠페인용 깃발을 든 클럽 회장의 뒤를 따라 서로 어깨를 잡고 원을 그리는 이른바 콩가 라인 춤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도 무시한 채 어깨를 흔들며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이 같은 댄스 파티는 누군가 파티 장면을 SNS에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파티는 식당의 옥상과 연회장에서 이루어졌다며 식당 수용 인원이 16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파티 참석자는 수십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스와치 뉴욕시장 대변인은 행사를 주최한 그룹과 장소를 제공한 레스토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협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함께 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파티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향이야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댄스 파티를 벌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식당 관계자는 파티 참석자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뉴욕주 청년 공화당원들도 뉴저지의 비밀 파티를 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민주당 지도자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생일 파티를 열다 적발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9월 이후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위반한 279개의 업소를 적발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휘말린 투표기 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보수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일부 주가 사용한 투표기를 만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선거 시스템 보안 책임자인 에릭 쿠머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일부 주에 개표 장비를 제공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언 측은 이를 부인해왔으며 음모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도미니언과 또 다른 투표기 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는 최근 그간의 주장 일부를 철회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보수 활동가 울트먼은 대선 직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보안 책임자인 에릭 쿠머가 대선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 줄리아니 역시 기자회견에서 쿠머를 향해 악랄하고 증오에 찬 남자다. 그는 대통령에 대해 끔찍한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언 개표기의 조작 주장이 확산하자 쿠머에 대한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쿠머는 이달 초 우파 웹사이트가 자신의 사진과 집 주소,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게시했다고 AP에 전했습니다. 쿠머는 성명에서 난 평범한 사람이라며 이전 삶을 되찾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21일 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축 또는 면제해주는 법인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7년 동안 14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2019년 초반까지 유지됐으나 일부 기업과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로 폐지됐다가 올해 코로나19로 다시 일부 규정을 개정해 재발효되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회사, 타주에서 뉴저지로 이주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 대규모 저소득층 주택단지 건설회사, 사적지 등 문화적 랜드마크 보존기업, 오염지역 정화기업 등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1년에 15억 달러씩 6년간 감면 혜택을 준 뒤 남은 1년은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는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받게 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 소견서 제출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PCR 음성 확인서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접수 전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까지 인정되고 의사소견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되며 비자 서류 접수 시에는 PCR 음성 확인서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동의서와 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로러커렌 나소 카운티장은 22일 렌트비가 밀린 지역 세입자 900명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렌트비 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초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총 600만 달러를 지역 세입자 900명에게 각각 2,500달러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롱아일랜드 커뮤니티 개발공사 홈페이지 cdcli.org에서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자는 연소득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 기준 소득 한계 상한선 미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증명, 지난 3월 기준 카운티 내 렌트 거주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지난 22일 퀸즈 플러싱을 비롯한 상당수 식당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물 설치 전에는 반드시 뉴욕시 교통국, 빌딩국, 소방국, 청소국 등 관련 부처의 규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각 소관 부서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또 각 부서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업주들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터구 시의원은 이에 대해 복잡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 사전에 질의하거나 사진 또는 설계도를 준비해 문의하고 확인한 뒤 설치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 3년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탓인데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잠자리 들기 전 또는 일어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하나 정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